자, 음양 원래 이렇게 밤낮 음양의 곡선이고 어둠 속에서 생겨난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음양에 착각하는 거, 음양에 절대적인 음이 있고 절대적인 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뻥이야. 인식론적인 레벨만 다를 뿐이고 같은 레벨끼리만 비교가 가능한 게 음양이야. 이 이야기는 해줬다, 그지? 엉뚱한 3단 논법을 쓰면 안 된다. 엉뚱한 3단 논법. 남자는 양이다. 이거보다 여자는 음이다. 여자는 음이다. 나무도 음이다. 도로 여자는 나무다. 뭐 이런 게 안 된다고. 어? 나무는 여자다. 뭐 이런 게 안 되는 3단 논법이 음양은 레벨 요 사이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여기에 얘랑 여기에 얘는 아예 다른 값이라고. 남녀를 구분해서 음양을 구별할 때는 기준점이 남과 여일 때만이야. 남자하고 여자 차이는 뭐의 차이? 인간 이야기가 아니고 얘도 인간, 나도 인간하면 어때? 이거는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해. 남녀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시스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남자, 얘가 여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뭐로 나누는 거야? 차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말 다른 건 생식 구조에 다른 거야. 그걸 보고 생식 구조에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지? 수태를 하는 거네? 생식 기능의 차이에서. 남자는 뭐 사정을 하네? 발사하는 뭐? 양. 그래서 얘가 없냐. 그게 음양의 기준이라고. 기의 운동성에 나는 발산을 위주로 하는 운동성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얘는 발사하는 걸 받아들이는 운동성이 더 많으니까 얘는 여자를 음이라 하는 거라고. 그 차이로 음양을 나눠놓은 거라고. 야, 이건 뭐, 그래서 절대적인 음양이라는 건 없다. 왜? 얘가 형용사로 양하고 차이라는 게 뭐? 주어가 뭐? 기가 어떤 운동성에 놓여 있느냐의 차이다.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기가 어떤 운동성에 놓여 있느냐. 좀 더 활발한 운동성을 하고 있으면 전부 양인 거야. 기 운동성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면 무조건 다 음적인 거야.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저번에 한열이라 그랬어. 같은 기가 막 빨리 움직이면 더운 거. 그게 천천히 움직이면 추운 거야. 이제 이해가 됐지? 한열이 그러면 와 절대적인 열이 존재하고 절대적인 한이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애초에 음양 개념은 태초에 빛과 어둠의 개념이야. 이건 이해가 됐고,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것 중에 5의 빛의 운동성의 편차 차이로 일어나는 음양성이 있고, 애초에 본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음양이 일어난 이유라고. 우주가 빛만 있었다면 사실은 저항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파동 운동을 안 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이게 말리는 놈이 있어야지. 쭉 하면 그만이라고. 직선 운동을 꺼져도 그만이라고. 그리고 식지 않지. 태양빛이 빵 했는데 뭐가 식히는 놈이 있어야 온도가 내려갈 건데 식히는 놈이 없네. 우리는 고열로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랬으면 우리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우주가 지극한 어둠이 베이스에 깔려있고 얘가 지극한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존재했던 이유가 철저하게 차고 어두운 놈, 가만히 있고 지극히 찬 애가 이게 베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뜨거운 새끼가 요동치면서 반짝이는 빛이 있어서 우주가 저 무한한 어둠 속에 바짝바짝바짝 거리는 별들이 몇 개 박혀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있다고. 그래서 태초에 음양이라는 게 빛과 어둠에서, 그리고 그 운동성, 기의 운동성의 차이, 그 운동성이 현상으로 딱 드러나는 건 빛과 열과 한 온도의 편차라고. 이거 온도의 편차. 온도 편차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밀도 편차는 이미 생겨나 있지. 그래서 여기 육기 상태가, 이때 육기 상태가 만들어져 있잖아. 형태가 생겨야지. 여기 형태가 생겨 오행이 여기가 오행이 구체화된다고. 물론 파동 운동 자체가 빛이 빵 한 게 오행이기 때문에 무형의 오행 운동은 이거라고. 근데 얘들이 형태화되는 과정은 그보다 한참 후의 이야기. 근데 이 빛이 그대로 기가 돼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어둠이 기의 운동을 억제해서 운동성이 억제되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기와 형이
음양의 대대가 돼 있는 거고, 무형의 것은 하늘로, 유형의 것은 땅으로 천지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고, 음양의 대대성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드러나는 거. 여름은 양기가 드러나는 거, 겨울은 이 음기가 드러나는 것. 근데 본질적으로 여름이라는 게 존재하고 본질적으로 겨울이라는 게 존재하냐는 거야. 없다고. 그런 거. 뭐의 운동? 기의 운동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그래서 이건 내가 기의 장난이라고. 기가 덥게 장난질 치면 여름인 거고, 기가 덥게 장난질 안 치면 겨울이야. 기가 여기서 막 까불거리고 있으면 내가 웃고 막 좋다고 해볼래 하고 있는 거고, 기가 퍽 가라앉으면 네가 이렇게 돼. 일기의 변화가 전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야. 예? 남자 여자의 비교는 잠깐만 좀, 얘는 알싸빵 동적인 거, 여자는 어둡고 뭐 응축하는 거, 이런 거야. 이게 음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음양은 인식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우주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야. 단순화시켜서 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오행의 번잡함을 다 빼고 나면 음양으로 귀결시켜서 보면 좀 쉽다는 거야. 왜? 이 기의 운동이 편차성이 오행인데, 편차성에 영향을 주는 게 육기인데, 그렇다면 오행과 육기 조합까지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더 압축시키면, 본질에 더 가깝게 넣어버리면 음양으로서 큰 뜰 값을 구별할 수 있다고. 59냐? 51이냐? 49 이런 거로 구별해버린다고. 경향성. 그래서 양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이 말은 양적인 경향성이 있으면 조금 토닥거려서 내려주고, 음적인 경향성이 있는 애들한테 조금 토닥거려서 올려주면 돼. 이게 치료의 목적이라. 전체적인 틀을 그렇게 잡으면 된다고. 저 새끼 흥분시킬까요? 진정시킬까요? 이건 음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흥분시킬까요? 오행이라고. 어떻게 흥분시킬까? 육기 이야기라고. 이해가 됐어? 같은 이야기야. 인체에서는. 그게 어떤 인식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 환자를 이야기하는 차이가 음양, 오행, 내가 음양으로 표현되고, 오행, 육기를 결합해서 표현해야 되고, 오행으로만 이걸 다 표현할 수도 있고, 내경은 이렇다고, 이걸 오행으로만 막 설명을 하다가 육기까지 넣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줄 때도 있다가, 그것도 귀찮아서 음양 이야기로 하면 딱 끝내놓을 때도 있어. 물론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건 동시에 항상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공부하는 애는 음양만 표현하도 그 안에 오행과 육기 상황이 어떨 거라고 추론해서 또 만들어내야 되고, 오행 이야기 안에서 육기가 어떤 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추론해서 넣어놔야 돼. 왜? 항상 모든 현상은 이 음양, 오행, 육기가 항상 결합된 작품이야. 어떨 때는 음양만 작용하고 어떨 때는 오행만 작용, 이런 거 없다고.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도 음양, 오행, 육기 다 봐야 돼. 인간의 모든 현상은 이 오행과 육기 조합. 음양은 귀찮으니까 빼고. 왜? 우리가 오행과 육기가 조합되면 음양성은 사실 그 안에서 경향성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오행과 육기 경향성만 이해해도 충분히 음양은 이미 내포된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행과 육기 상황만 정확히 이해하자 하는 게 다라고. 한 이야기 전부라고. 진짜로 딴 이론이 하나도 없다고. 오행과 육기만 알면 끝이야. 얼마나 좋아. 뭐 어떻게 흥분시키는지가 이제 육기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어디를 흥분시키는지가 오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게 전 이해가 안 돼. 어디를 흥분시키는 게 오행인지. 장부와 장부의 기능을 증폭시키는 거. 화를 내고 화를 화나게 하고 싶어. 그럼 화는 간기를 강하게 해야 돼. 목기를 강하게 해야 돼. 그럼 간을 증폭시켜야 돼. 간에서 그것도 기운이 역상하도록 해야 돼. 그럼 간이라는 오행성 속에 억눌린 상태에서 터트리게 육기를 조절해줘야 돼. 그럼 얘가 분노를 하게 돼 있어. 내가 얘를 술을 좀 먹이는 거야. 술을 먹여서 이렇게 역상하는, 음식으로 술을 먹였으니까 간 쪽에 기운이 역상하도록 좀 만들어놨는데, 내가 옆에서 계속 때리는 거야. 톡. 술 먹이고 톡. 못생긴 게. 얼굴 왜 못생겼니? 그냥 또 꿀밤 턱에 톡 때리고. 몸매는 왜 이렇게 안 좋아, 아이가? 성희롱이다, 그지? 이렇게 해서 옆에서 계속 깨작 괴롭히는 거야. 술 먹여가면서. 그럼 얘가 어때? 참다가,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참았겠지, 지가, 처음에는. 근데 내가 계속 괴롭히면, 술을 먹여놓으면 어느 날 반드시 뻥 터져. 어디서? 간에서 내가 준 이 기운 자체를 이렇게 탁탁 해서 흥분시키는 작업을 계속 주는 거야. 스프링처럼. 그럼 얘는 그쪽에서 기운이 빵 터져나가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인체 병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애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울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야 돼. 한의사님 충분히 가능해. 그 시스템의 기운만 이해하면. 영화 감독들이 그런 걸 잘하는 거야. 영상에서 빛하고 소리로만 인간의 감정들을 건드리는 방법을 한다고. 사실 빛하고 소리밖에 없거든 거기에. 근데 그게 내한테 공명을 일으키게 만들어. 그럼 어느 쪽을 건드려야 제가 운다라는 걸 알아. 어느 쪽을 건드려야. 운다는 행위는 양적인 행위가 아니지. 뭔가 음적인 행위의 억눌림인데 그게 억울하지 않는 억눌림의 것을 터뜨려줘야 오는 거야. 인체에서 그런 기운 자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에너지를 주면 인간이 그런 감흥을 한다는 걸 알아. 슬프다는 거하고 슬퍼서 울컥 우는 거하고 화나서 울컥 올라오는 거하고 다른 감정이에요. 하나는 간에서 하나는 폐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들이 인체에서 어떤 에너지들로 파동을 공명하느냐를 이해하면 색과 소리로 그걸 맞춰낸다고. 그럼 사람이 얽고 운다고. 영화 감독은 색과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뭘 한다고? 약과 침을 한다고. 빛과 그림자. 이게 태초의 우주의 모습이라고. 어두운데 그냥 뭐가 뻥 하고 빛이 생겨요. 이게 다 끝. 그래서 이게 태초의 모습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다고. 빛이 있는 곳. 우리는 얘가 빛에 생긴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얘가 얘가 본래 자리가 있는 것. 얘는 빛으로 현상이 나타난 곳이야. 이제 이걸 어둠이 본질에 있었다는 건 빛을 받았다는 거고 이 어둠이 빛 때문에 요 그림자가 빛 때문에 생긴 무슨 부산물 같지만 실은 반대 상황인 거지 보니까. 우린 늘 어두운데 빛이 비치는 것만 겨우 양기가 작용하는 곳이었다는 거야. 되게 같은 현상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지?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뭐냐면 생명 현상의 본질은 항상 양기 자체를 증폭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어둠이라는 음기가 항상 이 양기를 깔아먹는 존재 속에 지금 여기 우주 공간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여기도 이 현상이 우리 항상 주변에 양기만 없어지면 나를 죽일 어둠이 늘늘이 깔려 있어. 내가 사람이 왜 죽느냐는 질문에 내가 해준 밤하늘이 어두워서 우린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 어두워서 죽어. 밤하늘이 어두워서 죽는 거야. 결국 인간이 왜 영원히 못 살아요? 밤하늘이 어두워서. 제가 맨날 불을 끄거든. 이해가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만약 우주 공간의 온도가 조금만 더 양기 자체를 증폭해주는 여름날 같이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지면 생명체들이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야. 가을이 싸늘하니까 나뭇잎들이 시드는 거 아니야? 만약 가을 좀 덜 싸늘했다면 얘들이 좀 더 오래 살다 죽었겠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베이스가 어둠이라서 우리 죽는 거야 항상. 인간이 영원히 못 살아. 그것까지 영원히 못 살아. 못 사는 이유가 이 베이스, 이 어둠을 극복하는 시스템을 더 에너지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때만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형태라는 게, 이 형태라는 것들이 기의 운동성이 자유롭지가 못한 상태, 쉽게 말하면 잡혀져 있는 상태라 그 안에 기 자체들을 계속 새롭게 바꿔내기가 안 쉬워. 이게 말로 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생력을 형태, 세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맑은 에너지로 재생을 구석구석 해내기가 안 쉬워서 인간 노화를 하게 돼 있다고. 노화라는 건 결국은 이게 음적인 상태, 어둠이 쳐놓은 그 거물에 빛이 이 어둠의 거물에서 뻣뻣하게 굳어가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그걸 노화라 하는 거고, 그러면 살려내려면 양기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이 형태 속에서 끊임없이 맑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크게는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개념들을 보면 사람은 그런 거네? 쉽지 이런 것도? 노화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개념을 보면 어떻게 하면 너로 하여금 빛 자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그것도 뜨겁지 않게 빛이 계속 발현될 수 있도록 양기를 묘하게 계속 공급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행이다 이제. 오행 밝혀줬어. 목화 토금수는 파동운동이다.
파동 운동이다. 이게 오행이다. 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터져나가는 거, 농축되는 거. 이게 다야. 이걸 평면에서 구해야 이 그림이 된다는 거 혹시 뭐냐? 파동 운동을 평면에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응? 이렇게. 그게 다라고. 파동 운동이 평면상에서 구현되면 이 모습으로 되고, 자, 이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보는 건데, 이 방향성 자체가 결국은 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느냐, 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기의 움직임이 억제되는 상황으로 바뀌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전부네. 그래서 이걸 단순화시키면 수가 올라가거나 화가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음양성으로 결론이 나네. 근데 올라가는 주체, 내려가는 주체, 뭐? 일기의 반응이네. 이제 이게 좀 쉽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이기는 자유롭게 움직여서 꼭 목담이 화로 간다고 천만에 와서 얘는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지금 멋대로 가요. 기의 운동이다. 그래서 난경에 보면 간병을 일으키는 5가지 사가 있다. 5가지 사가 있는데 뭐 첫 번째 지 스스로 병든 거. 네? 자, 내가 생각하는 새끼가 나 괴롭히는 거. 간병이 드는 이유. 첫 번째 스스로 병든 거. 두 번째 얘가 날 괴롭힌 거.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얘를 괴롭힌 거. 내가 극하는 애가 나를 괴롭힌 거. 응? 나를 극하는 놈이 나를 더 극하는 거. 5가지 상황 전부 다. 이 말은 기가 모든 오장에서 지멋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야. 꼭 뭐 간다면 심장으로 기가 가야 돼. 그런 거 없어. 왜? 파동 운동 자체 얘의 목적성 자체가 결국 오행 자체가 이게 파동 운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들이 생리적으로 인체에서 구현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쪽의 화살표들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오행의 이야기가 아니고 육기의 이야기라서. 육기는 무형의 것이고 온도와 밀도, 압력의 편차라서 조건에 따라서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걸 유행지 화라고 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고 그게 화가 오행의 대대성, 절대 대대성 속에 동적 세계로 넘어가 있는 서라는 게 화가 한 개 더 있어서 육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왜 화가 2개냐 하는 것까지도 다 이미 가르쳐줬어. 다행히.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이 판에서 기가 움직이는 게 조금 다르게 보이고 인체에서 간신비피를 구현됐을 때 인간의 병은 어떤 육기 자극에 따라서 얘가 육기를 뭘 받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아니면 스스로 폭발을 할 수도 있겠네 하는 거 알 수 있어. 고정된 병이란 없다. 그럼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오행이 오행이라는 기본적인 형태 속에 어떤 육기가 각각 조합되었느냐 하는 오행과 육기의 조합이 정상이라는 것도 혹시 보이나? 쉽게 하면 간에 한열, 조, 습, 풍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간이 열해졌느냐, 간이 차가워졌느냐, 간이 습기로 눅눅해졌느냐, 아니 간이 빼짝 말랐느냐, 아니 간의 운동성이 너무 활발하느냐, 아니 간의 운동성이 너무 느리고 정체됐느냐. 다 육기 상황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 그때 정상이 다 틀려. 앞으로 병력 시간에 배우는 동의보감의 뭐는 이 중에 뭐 어떤 하는 개식을 배운다고. 간에 풍이 있었어요. 뭐 간열이 말랐어요. 간이 조해졌다는 얘기, 육기 변화가. 그때는 무슨 약 써서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이야기가 오행 속에 육기가 자유롭게 개입된다. 근데 그 육기가 어디에서 연유됐지가 병인이 된다고. 동의보에는 이런 퍼즐들만 있다고. 간이 더워졌어. 간이 열해졌어. 아니 여기에 간 열해지 무슨 약세라고 되는데 간이 요 열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은 안 돼 있다고. 대부분은. 근데 간이 열해졌다는 이 문장 구조를 이해. 오행과 육기 조합의 문장 구조라는 거야. 이게 병증의 설명이라고. 대부분의 한의학의 병증은 저런 식으로 설명돼. 간이 더워졌네. 예? 우리 일반인도 그런 표현 쓰잖아. 뭐 열받았네. 마음의 열이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어요. 뭐 이런 표현이 그대로 오행과 육기 표현이라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열이 팡팡 나고 터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머리가 막 쪼여 들어와요. 이런 것도 어느 곳에 어떤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이게 어디든. 그 변화 자체가 자, 쪼여 들어간다는 건 막혀서 응축됐을 때 이게 쪼여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머리가 깨질같이 터질 것 같아요. 뭐는 기운이 막 이런 자극이 들어간다는 거야. 환자 그 표현만 들어도 어떤 육지 상황인지 혹시 이제 방금 보이겠지? 얼마나 쉽냐. 머리라는 곳에 기운이 터져나가는 기운이 들어갔거나 기운이 응축되는 게 들어갔다는 거야. 팍 터지는 건 열이 많겠지? 이건 수축하니까 양기 자체가 응축되는 어떤 상황? 아니면 그걸 이게 강한 걸 고름기라 그래. 고름 풍목 하는 빨아당기는 간기의 고름 풍목이라는 게 기운이 빨려 들어가는 걸 고름 풍목이 난다고. 근데 그럼 상반되는 기운 경락상의 고름 풍목이랑 간 오행의 목의 간은 다른 이야기야. 뭔지 이해가 돼? 그 나중에 경락 목화토금수라는 역할이랑 거기에 경락의 고름 강경이라는 기운은 다른 거라고. 기의 흐름이 있다 하는 건데 그 기의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폭발하듯이 가는 기운이 있고 빨려 들어가고 가는 기운이 있는데 이 빨려 들어가는 기운을 관장하는 경락이 고름 강경이라는 소리야. 수태음폐경이라는 게 왜 태음이 폐의 에너지와 동일한 값이 아니었지. 그런 식으로 육기가 조합된 게 경락의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야. 예? 그러니까 그 현상을 또 이야기한다고. 조합의 현상이라고. 아까 어제 이야기한 음양오행 레벨을 다른 레벨을 연결시키지 마라. 예? 경락의 레벨에 목화토금수의 레벨.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오행의 육기의 레벨하고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별별 조합이 다 일어나. 별별 조합이 다 생긴다고. 색깔이 무진장 많이 일어난다고. 별별 조합이 많다는 건 우리가 색 자체가 무수히 많은 색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그 뭐 선전에 뭐 인디안 핑크가 무슨 색이야? 립스틱 그런 광고 있지 않았나? 맞나? 인디안 핑크였나? 그거 보면 다 분홍빛이잖아. 비슷한 계열도 너무나 다른 색의 편차가 일어난다. 그 세세한 디테일한 것도 오행과 이렇게 편차라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오행과 육기 편차를 디테일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약을 그만큼 디테일하게 쓰면 정말 깔끔하게 병이 나. 근데 내가 보면 그냥 큰 오행과 육기에만 정확하게 진단돼도 치료는 되게 잘 돼. 뭐 그건 나중에 임상을 해보면서